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인터넷 집행국장 존 리드 스타크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당장 암호화폐 플랫폼을 떠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거의 20년 동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SEC는 지금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서 집중 사격을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마저도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SEC 규제로 인한 데이터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동시에 제소를 하고 코인 13 종목을 증권으로 제소해버렸죠. 거기에 창평자오까지 기소를 당했습니다. 시장에 엄청난 악재로 작용할 만한 큰 사건들이겠죠.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시장은 약간의 불안감으로 살짝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금방 회복해버렸고 여전히 강세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미 SEC의 규제 소식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시장은 전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죠. 이런 상황을 보면 오히려 이런 악재들이 시장에 대한 확실한 신뢰감을 대중들에게 더 심어주는 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SEC에 20년 동안이나 근무했던 전 집행국장이 SEC는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서 곧 집중 사격을 할 것이다. 지금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또다시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이터. 또 나오고 계속 나올 거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SEC의 의도는 뭘까요? 누군가는 저점을 잡기 위한 행동일까요?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이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40년 동안 금융업계에 나는 종사했지만 암호화폐 업계처럼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정보를 조작하는 곳은 본 적이 없다. 이제 암호화폐 업계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공개하기 불편하더라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매입하는 이유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암호화폐 거래소는 뉴욕 증권거래소처럼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 의견이다. 우리는 암호화폐 기업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본 적이 없다. 만약 최근 진행 중인 소송에서 만약 패소한다면 곧장 항소할 계획이다. 게리 겐슬러가 말하는 최근 소송이라고 하면 리플과의 증권 여부 소송이겠죠. 만약 패소한다면 항소하겠다? 참 말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합의로 끝날 수 있다는 소리는 쏙 빼놓고 있죠. 참 요리조리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겐슬러. 과연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최근 데이터들은 겐슬러의 비리, 청탁 등에 대한 데이터들을 가리기 위한 또 하나의 악재라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죠. 사건을 더 큰 사건으로 덮으려는 속셈은 아닐까. 최근 겐슬러의 주장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 분명히 시장을 위축할 만한 악재라고 겐슬러는 생각했겠지만 그런데 시장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있자 계속해서 더 심한 악재가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한 악재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초대형 거래소 2곳을 강타했고 코인들까지 아주 자세히 나열해가며 기소를 했는데도 SEC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온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왜 리플 증권 여부 소송 판결이 마무리될 쯤 해서야 이런 대형 악재를 터뜨렸을까? 지금 암호화폐 업계가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리플이 증권 여부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게 된다면 미국에서 유일하게 명확성을 얻은 코인은 리플뿐이다. 리플만이 확실성을 가지게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기업과 기관들 그리고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리플. 리플이 명확성을 갖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리플만이 명확성을 가지게 된다면 미 SEC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판단은 스스로 하셔야겠죠. 누가 이래서 이렇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언제든지 의혹이 생길 수 있겠죠.
투자는 본인의 판단으로 인해 하셔야지 암호화폐 시장 같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버틸 수 있을 겁니다.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분만이 큰 부를 창출할 수 있겠죠. 안전하게 큰 부를 얻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할 겁니다. 위험하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 분들은 큰 부를 창출하기 힘들 겁니다. 리플은 전 재산군을 통틀어서 가장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직접 소식들을 접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좋겠죠. 이런 정보들을 저희 단톡방에서 따로 분석해서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저희 단톡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단톡방에서 분석해서 올려드리는 것도 스스로 판단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보를 받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투자 방향을 정하시는 게 맞겠죠. 개인마다 각자 성향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니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여건에 맞게 투자 방향을 잡으셔야 할 겁니다. 급한 돈을 가지고 투자하게 된다면 또는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게 되신다면 그만큼 마음이 조급해질 테고 멘탈 관리하기 힘들겠죠. 암호화폐 자산이나 거래소에 특별한 것은 전혀 없으며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암호화폐가 유용성을 제공한다는 주장 뒤에 숨을 수 없다고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이 주장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그는 이날 파이퍼 샌들러 글로벌 거래소 및 핀테크 컨퍼런스에서 향한 준비된 스피치에서 이같이 말했다. 암호화폐 자산 증권을 홍보하는 일부 사람들은 그들의 토큰이 단순한 투자 도구를 넘어서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추가적인 유용성이 투자 계약의 정의로부터 암호화폐 자산 증권을 제외시키지 않는다. 또 겐슬러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사용만을 위해 만들어진 토큰들은 이런 비난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하는 대중들은 대개 최소한 부분적으로 토큰 발행자의 노력에 기반을 둔 이익을 예상하며 암호화폐 자산을 매입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업계의 활동이 불법일 수 있다는 사실을 SEC는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겐슬러는 받았고 이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단속당할 위험을 비즈니스 비용으로 간주하고 받아들이는 경제적 결정을 내린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창평자오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창평자오 바이낸스 CEO와 그의 최측근인 챙광인 이사가 지주회사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고객 자금을 빼돌렸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SEC가 주장하는 가운데 창평자오 바이낸스 CEO가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창평자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기자 혹은 관계자 발언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는 거짓이다. 내가 아는 한 바이낸스 US의 사용자 자금 규모는 20억 달러 상당이다. 이는 암호화폐 가격에 따라 조금씩 변동한다. 특히 최근 뉴스로 인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모든 사용자 자금은 사용자가 직접 출금하지 않는 한 바이낸스 US 플랫폼을 떠난 적이 없으며 단 한 번도 유출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의 소송 내용은 많이 다르죠. 코인베이스는 증권 등록만을 말하고 있지만 바이낸스는 고객 자금에 손을 댔다는 내용까지 포함됩니다. SEC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고 창평자원은 퍼드 뉴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이것은 누구의 말이 진실이든 아니든 우리들이 우려하는 일은 벌어지기 쉽지 않을 겁니다. 창평자원, 그리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바이낸스가 무너지거나 코인베이스가 무너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리플의 가치, 블록체인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될 뿐이겠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왜 그럴까요? 암호화폐도 길게 보시고요. 신념을 가지시고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해외 공식 사이트에서는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시가 나오고 있죠.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보고서와 암호화폐 기업 관련 이슈들을 실시간으로
휴일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이렇게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전부 기재가 되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고요. 리플 관련 공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고 계신 코인 관련 공시를 보시고 싶으시면 공시를 클릭만 하면 바로 내용 확인할 수 있죠. 해외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 한글로 번역 이렇게 해서 눌러서 보시면 되고요. 시간대별로도 모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나왔던 공시구나 확인하신다면 혼동이 올 일도 없겠죠. 국내 언론 사이트들은 이 같은 해외 사이트를 보고 기사를 재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성도 떨어지고 정보도 늦으면 이틀 정도 늦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내 사이트보다 해외 사이트 정보를 받아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이같이 빠른 정보 입수는 바로 수익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겠죠. 이 해외 사이트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상단에 제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번호로 문자로 쉽게 1번 이렇게 남겨주시면 문자로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바로 답장으로 남겨드리고요. 공시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검색란에 XRP 이렇게 치시면 관련 공시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고 꼭 돋보기를 눌러 주셔야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2년 넘게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영상에서는 언급드리지 않고 있는 단기적 관점까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수익 보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저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단톡방 들어오시면 해외 공시 사이트들 링크가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저장하셔도 되고요.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바로바로 단톡방에 그 이유와 설명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지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단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시면 투자 방향 잡으시고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인터넷 집행국장 존 리드 스타크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당장 암호화폐 플랫폼을 떠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거의 20년 동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SEC는 지금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서 집중 사격을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마저도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SEC 규제로 인한 데이터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동시에 제소를 하고 코인 열세 종목을 증권으로 제소해버렸죠. 거기에 창평자오까지 기소를 당했습니다. 시장에 엄청난 악재로 작용할 만한 큰 사건들이겠죠.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시장은 약간의 불안감으로 살짝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금방 회복해버렸고 여전히 강세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미 SEC의 규제 소식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시장은 전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죠. 이런 상황을 보면 오히려 이런 악재들이 시장에 대한 확실한 신뢰감을 대중들에게 더 심어주는 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SEC에 20년 동안이나 근무했던 전 집행국장이 SEC는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서 곧 집중 사격을 할 것이다. 지금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또다시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이터 또 나오고 계속 나올 거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SEC의 의도는 뭘까요? 누군가는 저점을 잡기 위한 행동일까요?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이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40년 동안 금융업계에 나는 종사했지만 암호화폐 업계처럼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정보를 조작하는 곳은 본 적이 없다. 이제 암호화폐 업계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공개하기 불편하더라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매입하는 이유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암호화폐 거래소는 뉴욕 증권거래소처럼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 의견이다. 우리는 암호화폐 기업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본 적이 없다. 만약 최근 진행 중인 소송에서 만약 패소한다면 곧장 항소할 계획이다. 게리 겐슬러가 말하는 최근 소송이라고 하면 리플과의 증권 여부 소송이겠죠. 만약 패소한다면 항소하겠다? 참 말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합의로 끝날 수 있다는 소리는 쏙 빼놓고 있죠. 참 요리조리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겐슬러. 과연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최근 데이터들은 겐슬러의 비리, 청탁 등에 대한 데이터들을 가리기 위한 또 하나의 악재라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죠. 사건을 더 큰 사건으로 덮으려는 속셈은 아닐까? 최근 겐슬러의 주장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 분명히 시장을 위축할 만한 악재라고 겐슬러는 생각했겠지만 그런데 시장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있자 계속해서 더 심한 악재가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한 악재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초대형 거래소 두 곳을 강타했고 코인들까지 아주 자세히 나열해 가며 기소를 했는데도 SEC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온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왜 리플 증권 여부 소송 판결이 마무리될 쯤 해서야 이런 대형 악재를 터뜨렸을까? 지금 암호화폐 업계가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리플이 증권 여부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게 된다면 미국에서 유일하게 명확성을 얻은 코인은 리플뿐이다. 리플만이 확실성을 가지게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기업과 기관들 그리고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리플이 명확성을 갖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리플만이 명확성을 가지게 된다면 미 SEC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판단은 스스로 하셔야겠죠. 누가 이래서 이렇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언제든지 의혹이 생길 수 있겠죠. 투자는 본인의 판단으로 인해 하셔야지 암호화폐 시장 같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버틸 수 있을 겁니다.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분만이 큰 부를 창출할 수 있겠죠. 안전하게 큰 부를 얻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할 겁니다. 위험하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 분들은 큰 부를 창출하기 힘들 겁니다. 리플은 전 재산군을 통틀어서 가장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직접 소식들을 접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좋겠죠. 이런 정보들을 저희 단톡방에서 따로 분석해서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저희 단톡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단톡방에서 분석해서 올려드리는 것도 스스로 판단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보를 받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투자 방향을 정하시는 게 맞겠죠. 개인마다 각자 성향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니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여건에 맞게 투자 방향을 잡으셔야 할 겁니다. 급한 돈을 가지고 투자하게 된다면 또는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게 되신다면 그만큼 마음이 조급해질 테고 멘탈 관리하기 힘들겠죠. 암호화폐 자산이나 거래소에 특별한 것은 전혀 없으며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암호화폐가 유용성을 제공한다는 주장 뒤에 숨을 수 없다고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이 주장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그는 이날 파이퍼 샌들러 글로벌 거래소 및 핀테크 컨퍼런스에서 향한 준비된 스피치에서 이같이 말했다. 암호화폐 자산 증권을 홍보하는 일부 사람들은 그들의 토큰이 단순한 투자 도구를 넘어서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추가적인 유용성이 투자 계약의 정의로부터 암호화폐 자산 증권을 제외시키지 않는다. 또 겐슬러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사용만을 위해 만들어진 토큰들은 이런 비난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하는 대중들은 대개 최소한 부분적으로 토큰 발행자의 노력에 기반을 둔 이익을 예상하며
암호화폐 자산을 매입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업계의 활동이 불법일 수 있다는 사실을 SEC는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갠슬러는 받았고 이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단속당할 위험을 비즈니스 비용으로 간주하고 받아들이는 경제적 결정을 내린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창평자오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창평자오 바이낸스 CEO와 그의 최측근인 챙광인 이사가 지주회사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고객 자금을 빼돌렸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SEC가 주장하는 가운데 창평자오 바이낸스 CEO가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창평자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기자 혹은 관계자 발언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는 거짓이다. 내가 아는 한 바이낸스 US의 사용자 자금 규모는 20억 달러 상당이다. 이는 암호화폐 가격에 따라 조금씩 변동한다. 특히 최근 뉴스로 인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모든 사용자 자금은 사용자가 직접 출금하지 않는 한 바이낸스 US 플랫폼을 떠난 적이 없으며 단 한 번도 유출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의 소송 내용은 많이 다르죠. 코인베이스는 증권 등록만을 말하고 있지만 바이낸스는 고객 자금에 손을 댔다는 내용까지 포함됩니다. SEC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고 창평자원은 퍼드 뉴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이것은 누구의 말이 진실이든 아니든 우리들이 우려하는 일은 벌어지기 쉽지 않을 겁니다. 창평자원, 그리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바이낸스가 무너지거나 코인베이스가 무너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리플의 가치, 블록체인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될 뿐이겠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왜 그럴까요? 암호화폐도 길게 보시고요. 신념을 가지시고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해외 공시 사이트에서는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시가 나오고 있죠.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보고서와 암호화폐 기업 관련 이슈들을 실시간으로 휴일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이렇게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전부 기재가 되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고요. 리플 관련 공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고 계신 코인 관련 공시를 보시고 싶으시면 공시를 클릭만 하면 바로 내용 확인할 수 있죠. 해외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 한글로 번역 이렇게 해서 눌러서 보시면 되고요. 시간대별로도 모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나왔던 공시구나 확인하신다면 혼동이 올 일도 없겠죠. 국내 언론 사이트들은 이 같은 해외 사이트를 보고 기사를 재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성도 떨어지고 정보도 늦으면 이틀 정도 늦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내 사이트보다 해외 사이트 정보를 받아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이같이 빠른 정보 입수는 바로 수익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겠죠. 이 해외 사이트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상단에 제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번호로 문자로 쉽게 1번 이렇게 남겨주시면 문자로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바로 답장으로 남겨드리고요. 공시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검색란에 XRP 이렇게 치시면 관련 공시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고 꼭 돋보기를 눌러주셔야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2년 넘게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돼서 올려드리고 있고 영상에서는 언급드리지 않고 있는 단기적 관점까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수익 보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저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단톡방 들어오시면 해외 공시 사이트들 링크가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저장하셔도 되고요.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바로바로 단톡방에 그 이유와 설명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지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단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시면 투자 방향 잡으시고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